제가 참고로 간단하게 소설의 그 거리, 디스턴스, 이 거리에 대한 개념 설명을 조금만 해드릴게요. 좀 필기를 좀 하세요. 자, 이렇게 서술자를 가운데 딱 놓고 이해를 하는 게 굉장히 여러분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거든요. 자, 제목은 소설의 거리라는 제목을 딱 쓰고요. 자, 이렇게 서술자를 가운데 놓고 이해하라고 그랬죠? 왼편에는 인물을 이렇게 배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읽고 있는 독자가 있는 것이죠. 그럼 소설에서 거리라고 하는 것은요, 이 인물과 서술자 사이의 거리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리라는 것은요, 이 무슨 뭐 압구정동 거리, 로데오 거리 그런 스트릿이 아니라 심리적 거리를 말해요. 그러니까 서술자가 인물, 또 인물이 서술자하고 느끼는 그 심리적 거리를 말하거든요. 그리고 서술자와 독자 사이에 거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독자와 인물 사이의 거리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아까 제시문이나 보기에서 나왔듯이 인물의 외양이나 행위 묘사 있잖아요. 그리고 인물들 사이에 주고받는 대화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대화 장면, 영화 같으면 인물들이 스크린에 나와서 자기들끼리 하는 배우와 배우들 사이의 대화나 어떤 액션 같은 거 있잖아요. 요런 것을 우리가 보여주기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그 유명한 관찰적 거리를 둔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관객이나 독자들이 인물들의 대화나 행위를 직접 보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때는 이 서술자가 이 인물과의 관계가 서술자가 뒤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관찰적 거리를 두는 것이니까요. 관찰적 거리를 두고 묘사를 하기 때문에 서술자와 인물 사이는 이 A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서술자가 뒤로 빠지기 때문에 이 B, 서술자와 독자 사이에도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서술자와 인물 A, 서술자와 독자 B, 이 두 개 A, B 관계가 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외양 묘사나 행위 묘사나 대화적인 상황, 이런 보여주기가 아니라 서술자가 내면 심리를 직접 설명을 하는 거예요. 1인칭의 경우에 서술자인 내가 나의 심리를 분석하기도 하고, 또는 서술자가 다른 인물의 심리까지 파고드는 것이죠. 이른바 전지적 시점인 거죠. 이른바 심리 묘사 내지는 심리 분석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심리까지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뭐 옛날에 일어났던 사건이라든가 인과적인 어떤 과정들, 사건의 내막을 서술자가 다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요런 경우를 우리가 직접 말하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하기라고 하는 것은 서술자가 다 직접 해석이나 해설을 해주는 것이고요. 또 인물의 심리까지 직접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직접 말을 해준다.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라든가 모든 정보를 직접 설명하고 분석하고 해설하고 해석해 주는 거예요. 이른바 직접 제시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말하기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말하기에서는 이 서술자 있잖아요. 이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까지 다 들어가죠. 그러니까 서술자와 인물 사이인 A가 가깝게 되고요. 서술자가 모든 정보나 인물의 심리까지를 다 직접 설명을 해줘 버리기 때문에 이 서술자가 뒤로 빠지는 게 아니라 서술자가 직접 다 독자들한테 말을 해주는 꼴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말하기의 경우에는 A, 서술자와 인물 사이가 가깝게 되고요. 또 B, 서술자와 독자 사이가 가깝게 되는 거예요. 그 대신에 C, 요거 있죠. 독자와 인물 사이. 이 독자와 인물 사이는 서술자 개입이 많기 때문에 A, B가 가깝기 때문에 C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서술자가 중간에 딱 가로 놓여 있어가지고 시시콜콜 인물의 내면으로도 들어가죠. 독자들한테 정보 다 설명해주죠. 자기가 막 역할이 많을수록 독자들은 인물에게 직접 못 들어가고 서술자를 이렇게 바로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독자와 인물 사이가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말하기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영화로 치자면 이 관객이 있고요. 안에 있는 인물들의 액션이나 대화가 있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서술자 역할이 많다는 것은 감독이라는 서술자가 나와가지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감독인데요. 이 장면 멋있지 않습니까? 막 자기 감정도 이야기하고 이 인물이 범인이거든요. 왜냐면요. 이렇기 때문에 얘가 범인이에요. 이렇게 막 자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배우의 심리가 지금 처참합니다. 이렇게 심리까지도 다 서술을 해준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독자의 상상력은 뚝 떨어지고 대신에 독자나 관객들은 자세한 설명만을 직접 전해 듣게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하기 같은 경우에는 A하고 B, 서술자와 인물,
서술자와 독자, 이 B는 가까워지지만 독자와 인물 사이는 멀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 서술자의 역할이 그리 많지를 않고요. 서술자가 인물의 외양이나 행위를 묘사한다. 관찰적 거리를 두고 딱 묘사를 하게 되면 아까 설명했듯이 서술자와 인물 사이는 멀어지고요. 또 서술자와 독자인 B도 멀어지게 되고요. C의 관계는 서술자와 인물, 서술자와 독자 사이가 멀어지기 때문에 이 서술자가 뒤로 쭉 빠지게 되기 때문에 서술자를 못 느끼게 되기 때문에 독자나 관객들은 인물하고 밀착 관계가 돼서 이 C가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 말하기의 경우하고 반대가 되는 거예요. 보여주기는 대화나 행위 묘사, 외양이나 행위 묘사, 대화 같은 경우는 그냥 보여주기이기 때문에 독자들이 인물에 직접 몰입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말하기 같은 경우에는 서술자가 딱 가로 놓이기 때문에 독자가 인물들한테 몰입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관찰적 거리를 두고 묘사를 하거나 서술을 하는 경우에는 이 독자의 상상력이 굉장히 커지게 마련이고요. 여러분들 영화를 생각하세요. 영화에는 뭐 이 관객하고 그 영상 속에 인물들의 배우 인물들의 어떤 대화나 액션, 행위 묘사 그 사이에 누가 없잖아요. 이 서술자의 존재가 안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관객이나 이 독자하고 인물, 영상 속의 배우들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관객이나 독자들의 상상력이 커진다는 뜻이거든요. 관찰적 거리를 두는 것의 하나의 효과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화같이 이렇게 관찰적 거리를 두고 제시하는 것, 묘사만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극적 제시라고 하는 거예요. 영화가 극이잖아요. 극적 제시. 그러니까 굉장히 눈에 띌 만한 행위라든가 외양 묘사, 행위 중심의 격한 대화 중심으로 서술자는 느껴지지 않고 배우들의 쫙 대화, 액션을 관객들이 바로 들어가서 엿보듯이 관찰적인 입장에서 쫙 몰입해서 보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 독자들의 상상력이 커지고 극적 제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보여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바로 그 보여주기가 관찰적 거리를 두고 생생하게 묘사한다. 이런 경우에는 서술자가 뒤로 빠지기 때문에 서술자와 인물 사이의 거리가 멀고 서술자와 독자 사이도 멀죠. 서술자를 독자들이 못 느끼기 때문에. 그러나 독자들은 인물들에게 몰입도가 커진다. 이것이고요. 그러나 이제 가운데 있는 서술자가 시시콜콜 인물의 심리를 말하고 독자들한테 정보를 다 제공해주면은 서술자와 인물, 서술자와 독자 사이는 가까워지는 반면에 독자와 인물 사이는 서술자가 가로놓이기 때문에 멀어지는 것이거든요. 요게 바로 이제 말하기 직접 제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서술자와 인물, 서술자와 독자, 그리고 독자와 인물 사이의 삼자관계 소설에서의 거리에 대한 개념이 확고하게 여러분들이 정립이 돼 있으면은 아까와 같은 소설의 서술의 층위에 대한 문제 같은 경우는 누워서 물먹기가 되는 거죠. 누워서 숨쉬기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쉽죠. 요게 바로 이제 문학에서의 소설의 기본적인 개념을 확립하는 것이 문제 푸는 데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